네, 안녕하세요. 전한마을 은평의 소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농부기도 한데요. 예, 땅을 갈지 않는 농부입니다. 어떻게 땅을 갈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농사를 좋아하는데 수확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46억년 지구라는 이야기를 듣고 46억이 얼마인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46억에 1억을 1년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지구 나이가 46세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따져보니까 불과 열흘 전에 태어났는데 자기 어머니인 지구를 파괴하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생명들을 못 살게 굴고 있는 사실 지구의 문제아가 사실 태어난 거더라고요. 저는 사실 지구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고민해 봤는데 인간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스스로 자기 멸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사실 오늘의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도 오늘이 세계 온실가스의 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룡기에 지구에 있던 많은 생명들이 쌓아놨던 화석연료를 마구마구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구가 더워졌고 지난 산업사회 이후에 1도씨가 오르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 원인이 농사와 굉장히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농사와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농사가 어찌 보면은 가부장제의 또 원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인간이 땅을 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4월이 되면은 땅을 갈아서 지구는 이산화탄소가 땅 속에서 배출되면서 정말 많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고 있는데요. 이 가부장제가 발생하게 됐다는 이 농업을 저는 사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농업의 형태를 바꾼다면 사실 지구를 다시 시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지구를 살리면서도 농사로 저를 배부르게 많이 먹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농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런데 지구는 사실 46억 살이나 된 이 지구에 안타깝게 레거시라고 하는 유산을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것을 물려받게 됐습니다. 심지어 이산화탄소가 너무 과잉 배출돼서 지구가 계속 더워지고 있는데 이 과잉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350ppm을 넘어서 400ppm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사실 지구는 계속해서 더워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를 다시 되가두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 뭐 혹은 수소차를 탄다, 전기차를 탄다, 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플라스틱을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런 방법은 앞으로 발생될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이지 이미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를 다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구에 있고 땅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흙은 이미 배출된 탄소를 다시 땅속에 가둘 수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경운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는 이미 배출된 탄소를 다시 땅속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땅을 살려야 되는데요. 땅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운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경운을 안 하면은 뭐가 자라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실 텐데요. 제가 농사를 지어봤더니 아주 잘 자란다는 겁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을 때 땅을 갈지 않으면 땅속에 미생물이 증가하고 땅에 뿌리들이 발달하면서 스스로 땅이 작물을 먹여 살리고 땅을 비옥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탄소는 더 많아지게 되고요. 탄소는 땅속에서 계속 축적이 되면서 지구의
방출된 탄소를 계속해서 줄이게 되는 거죠. 땅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요. 1년에 4,000kg의 탄소를 다시 땅속에 되가둘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드로다운이라고 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인데요.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 탄소를 줄이는 방법은 농사를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땅을 간지 않는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거죠. 그 방법으로 바로 다년생 농작물을 심거나 나무를 심거나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문명을 대전환하는 겁니다. 사실 이전에 1만 년 전에는 지구 문명의 많은 문화권에서 당연하게 수렵과 채취를 통해서 자연과 교감하는 방법을 통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갈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탄소를 밖으로 유출시키고 또 물질주의에 익숙해지는 사회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은평의 전암마을의 사람들은 바로 이 탄소를 땅속에 가두겠다고 하면서 퍼머컬처라고 하는 농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땅을 갈지 않게 되면은요, 작년에 뿌렸던 씨가 그냥 떨어져서 알아서 그냥 자라게 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라서 뭘 또 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자연이 돕게 되면 일하는 양도 줄어들게 되고요. 또 자연 안에서 미생물들이 막 돕게 되면은 더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미 배출된 탄소의 3분의 1을 다시 땅속에 저장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든 농지를 다시 퍼머컬처 방식으로 땅을 살리는 방식을 택한다면 지금 이 기후위기를 막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은 과학자들이 합니다. 게다가 관행농에 비해서 에너지도 적게 쓰고 물을 사용하는 양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도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에 살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런 기후 농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방식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간을 먹을 수 있는 경관으로 바꾸는 방법인데요. 이것을 숲밭, 포레스트 가드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요, 먹을 수 있는 가로수나 이런 게 별로 없는데요. 사실 우리 산에 가면은 여러분이 산에다가 물을 주나요? 여러분이 산에다가 퇴비를 주나요? 그러지 않아도 알아서 막 잘 자라잖아요. 이런 것처럼 산에 있는 그 많은 생명들은 다른 생명들까지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산소를 배출하고 탄소를 가두죠. 이런 공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바로 옆에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의 주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학교 같은 공유지라든지 이런 공간을 다 먹을 수 있는 경관으로 바꾸는 숲밭을 만든다면 먹거리도 자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기후위기에 문제가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도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저희는 이것이 인간이 만든 인과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바꾸자고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경관을 만드는 숲밭을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많은 종류의 먹거리가 심겨져 있지 않나 싶은데요. 약 300여 종의 유실수와 다년생 허브들, 그다음에 먹거리들이 다층적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이런 밭들은요, 스스로 서로를 돌보기 때문에 인간이 초기에만 도와주면 하나의 숲으로 저절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숲밭을 만든다든지 퍼머컬처 밭을 만들면서 하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후위기를 생각하면은 막막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정말 큰 대기후의 영향을 받는데요. 주로 이 대기후는 바다가 되어지거나 아니면 육지가 되어져서 대류를 통해서 큰 기후 변화를 이루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가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재해 형태로 지구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중소미 기후를 만들면 이런 부분에 저항력이 생깁니다. 중소미 기후라는 건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기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숲이나 작은 밭처럼 이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고 이런 공간들이 연결되면 새로운 기후대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가 쨍쨍 나는 아스팔트를 막 걷다가 나무 아래로 들어가면 갑자기 시원해진다든지 숲속에 가면은 갑자기
수분이 많아가지고 더 시원해진다든지 이런 것들처럼 이런 것들이 하나의 도시 곳곳에 점조직처럼 연결되면 하나의 새로운 기후대를 만든다는 것이죠. 특히 이 중소기후는 강우량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기후위기에 굉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 드로다운의 역할을 위해서 도시 곳곳에 마치 놀이터가 있는 것처럼 이런 중소미기후를 만드는 녹지와 텃밭과 숲밭을 많이 만들어서 연결하는 것을 기후위기의 해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소미기후를 많이 만들수록 기후위기에 더 강해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농부님들과 같이 땅을 갈지 않고 텃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이 보시는 것처럼 외계인이 만든 것 같은 미스터리 서클 같지만 저희가 삽 한 자루를 들고 3시간 만에 판 밭이거든요. 저희가 자연을 닮게 만들고 더 많은 가장자리를 만들면 더 많은 생산력이 증대하기 때문에 자연을 닮게 밭을 만들다 보니까 저런 모양이 됐습니다. 이런 밭에서는요 경운하지 않고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씨앗도 떨어져서 그대로 자라고 땅에서 많은 미생물들이 계속 축적되면서 스스로 작물들이 잘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밭들을 만들게 되면 사실 먹거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먹거리를 가지고 저희는 도시에서 바풀꽃과 같은 로컬 푸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4년에 이 로컬푸드 식당인 바풀꽃을 도시농부들과 연합하는 여러 식당 텃밭과 함께 연결해서 만들게 되었었는데요. 지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희에게도 큰 각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채식 식당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전환을 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망하는가 싶었는데 저희가 또 다른 방법이 생겼습니다. 바로 도시락을 배달하면 좀 관계를 개선하면서도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도시락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도시락 사업이 되려 저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게 됐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배달하는 도시락을 받으시는 할머니 한 분이 코로나로 너무 힘드셔서 진짜 죽으려고 농약을 찾아서 도시를 막 찾아다녔는데 그마저도 못 구해 하셔가지고 막 울고 계셨는데 저희 도시락이 와가지고 그걸 드시고 막 힘을 냈다고 그래요. 근데 그마저도 이 도시락을 계속해서 받을 수 없는 예산 체계 때문에 저희가 이걸 SNS에 올렸더니 그 하루 만에 160끼에 해당하는 모금이 됐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먹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의 문제는 어찌 보면 관계를 연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자본주의라든지 그리고 이 기후위기를 악화시킨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 모든 사람이 각자 도생하고 관계를 끊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살아라고 하는 이 태도 때문에 사실 그렇게 지구에 많은 위기들이 더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 50여 개 나라 만여 개의 마을 사람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안도 이야기했지만 그 마을에서 함께 서로 돌보는 공동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자연이 스스로 증여하고 스스로 잉여를 나누듯이 자연을 닮게 사는 방식을 택한 것이 바로 전암마을인데요. 이 전암마을의 사람들은 지금도 기후위기는 처음 겪어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방식의 삶을 택하려고 오늘도 풀도 뜯어 먹어보고 농사도 지어보고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2021년 오늘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2030년 여러분 그때 다 살아 계실 겁니다. 2030년에 돌아가실 분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살도 2030년에 살아 계실 거고, 지금 70세 정도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아마 2030년에 살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은 2030년 안에 지구 온도가 1.5도씨에 달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1.5도씨가 오르면 기후 위기가 굉장히 가속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지금 인류는 엄청난 과제를 안고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가 이 10년을 어떻게 보내는지 따라서 이 지구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1만 년 전에 농사를 시작하면서 특히 경운과 같이 많은 것들을 생산하고 또 자연과의 관계를 끊으면서 사실 인류를 지금의 이런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들로 가게 했는데요. 이제 우리는 다른 문명의 대전환을 만들어야 됩니다. 서로 돌보고 자연과 재연결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인류로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바로 저는 에코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스스로가 타고난 활기를 되찾고 세상의 치유를 함께 할 수 있는 이 과정에 참여하고 결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저는 에코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10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결심하고 이 지구의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길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